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방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이 지난달 방통위 입장을 하려 하는데 이 출입 데스크에서 막혀서 고성으로 항의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결국 안내 데스크에 있는 여직원에게 고성으로 김현 의원이 항의를 했고 여직원은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공개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지금 여기서 20분째 기다리는데 어느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증거가 다 있습니다. 빨리 주시라는 저기요. 지금 들어가신 분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지원한 거. 예, 책임지세요. 이름이 뭐죠? 직책이 뭐예요? 공범으로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자, 이 안내데스크 여직원에게 이름이 뭐냐, 직책이 뭐냐라고 물은 김현 의원의 이 항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 의원은 아시다시피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현 의원은 악의적 프레임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프레임, 사실관계 정정하고 사과하라. 사전 협의된 일정임에도 방문증 교부를 지원해서 항의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갑질이 갑질인지도 모르는 악성민원의 전형, 갑질의 영이다. 민주당 갑질이 일상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디 정부 부처를 가더라도 사실은 이 출입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1층에 들어가면 민원실을 통해서 이제 출입증을 교부하고 사전에 방통위원장과 약속이 된 사람이 이미 확인이 되면 이제 출입증을 교부해주고 출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데 김현 의원이 방통위를 방문했을 때에는 적어도 그때 1층 이 안내데스크 여직원에게는 그 약속이 예정돼 있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여직원은 막고 있는 그런 상황. 김현 의원은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나를 막냐라며 거칠게 좀 항의를 했고 여직원은 이제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 여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김현 의원의 주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정 정도 간다는 통보가 했고 오시라는 얘기가 있었는지, 근데 갑자기 그것이 상황이 변해서 방통위 위원들께서 들어오시는 걸 불허한다든지 이렇게 혼란이 있었다면 사실 저 직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국회의원인데 당신 이름 뭐야, 이런 것은 사실은 갑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실제로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는 예컨대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일정 정도 의전적 절차에 들어갈 수는 있게 해주는 것도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 직원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닥달하고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군대도 아니고 말이죠. 상관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또 과거에 김현 의원이 의원 아닌 시절에 또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스타일이다, 갑질이다, 이렇게 만연돼 있다, 이런 주장도 받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 좀 곤란한 답변 아닌가. 사실은 조금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공격적인 스타일이라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그 기관에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면 또 일정 정도 말하자면 신분이 확인되면 좀 들어가실 수 있게는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직원이 무슨 죄냐라는 말씀과 함께 만약에 김현 의원 입장대로 사전에 약속이 됐는데도 출입이 안 된다라면 이 헛걸음을 하게 된 거니까 그 진위도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김진표 전 의장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한다. 대통령께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다. 이 회고록 내용과는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냈어요. 회고록에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태원 참사에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결정 못하겠다.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라고 김주표 전 의장이 마치 무언가를 폭로하려는 듯 회고록에 썼는데 논란이 되자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SNS에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무언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글을 또 올린 겁니다. 박성민 전 최고 뭐 어떻게 된 거죠? 어떤 입장이란 거죠?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당황스럽다. 네. 왜냐하면 뭐 폭로를 하시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회고록에 저 내용을 담았을 때는 당연히 파장이 있을 거를 저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 회고록에 저 내용을 쓴 건 뭐 대통령을 칭찬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짧은 글에서도 보이듯이 대통령께 극단적인 소수 의견 또는 비정상적인 의견들이 전달되고 보고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확히 취지대로 저는 국민들께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뭐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되지 않았던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발언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소위 말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모론. 내 대통령이 동조하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다른 국정 운영을 할 때에도 과연 이런 생각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와서 김준표 의장께서 이 부분을 진화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모양새가 조금 더 어색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회고록을 냈다라는 거는 정치인의 인생에서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이고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사실을 공개하는 데에 대한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엄청 항의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진화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진화되지 않는 발언이고 이미 국민들의 평가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김주표 전 의장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